형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 아우가 밤새 뛰어다니며 가져온 소식, 진짜 입이 딱 벌어집니다. 스페이스X랑 테슬라, 형님들 이름은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은 그냥 아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두 회사가 동시에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 판도가 통째로 바뀔 수 있는 얘기예요. 아우가 오늘 세 가지를 형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락업이 뭔지. 둘째, 유통 물량 5%가 왜 무서운지. 셋째, 상장 첫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형님, 본론 들어가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먼저 눌러주이소. 아우가 밤새 알아봤으니까 의리로 한 번만요. 자, 스페이스X부터 시작합니다. 형님, 이 회사 기업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350조 원입니다. 비상장 기업 중 전 세계 당당히 1위예요. 근데 형님, 이 회사 아직 주식시장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 아닙니까? 테슬라는요. 현재 시총이 약 700조 원입니다. 전기차 회사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AI랑 로봇 회사로 완전히 변신 중이에요. 거시기 말입니다, 형님. 스페이스X가 로켓만 쏘는 회사인 줄 아시면 오산입니다. 위성 인터넷 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지금 전 세계 가입자가 400만 명을 넘겼어요. 회사 안에 또 다른 대형 회사가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스타링크만 따로 떼어내도 기업 가치가 150조 원 이상이에요. 아따, 형님, 이게 진짜 무서운 구조 아닙니까? 작년 스페이스X 매출이 약 15조 원이고 영업이익도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로켓 쏘면서 돈도 버는 회사가 진짜로 됐다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형님, 락업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모르면 오늘 얘기 절반도 못 따라오십니다. 스페이스X는 전 2년에 창업했습니다. 그동안 초기 투자자들, 임직원들, 창업 멤버들이 주식을 쭉 들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기존 주주라고 부릅니다. 아따, 형님, 2008년에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가 약 200억 원을 넣었습니다. 지금 기업 가치 기준으로 100배가 넘는 수익이 나 있어요. 2015년에는 구글이 약 1조 1천억 원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90배가 넘었어요. 형님,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상장은 드디어 현금화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상장 첫날부터 전부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거예요. 새로 산 일반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90일에서 180일 동안 기존 주주들이 못 팔게 막아놓습니다. 이걸 락업, 보호 예수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상장했다고 바로 팔지 마. 일단 기다려. 이 약속입니다. 얼쑤. 근데 형님,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미국 SEC가 의무로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락업 없이 상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슬랙, 코인베이스가 대표적입니다. 이 회사들은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시장에 바로 내놓는 방식으로 상장했거든요. 거시기 말입니다, 형님. 스페이스X는 다릅니다. 전통적인 IPO인데 락업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방안이 검토 중이에요. 신주도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도 첫날부터 팔 수 있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형님, 왜 이런 논의가 나왔냐고요? 다른 IPO도 기존 주주들 팔고 싶은 건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스페이스X는 세 가지가 달라요. 첫째는 기간입니다. 보통 스타트업 직원들은 5에서 10년 버텨요. 근데 스페이스X 임직원들은 무려 20년입니다. 참아온 시간이 2배 이상이에요. 아따, 형님.
둘째는 팔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보통 스타트업은 중간에 장외 거래로 일부 팔 수 있어요. 근데 스페이스X는 머스크가 비공개를 워낙 고집해서 연 1, 2회 내부 매각 창구가 전부였거든요. 셋째는 수익 규모가 다릅니다. 20년 묵힌 주식이 100배 수익이에요. 임직원 입장에서 지갑에 수십억 원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근데 180일을 더 기다리라고요? 형님, 그 사이에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집 살 돈, 아이 학비, 2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락업 하나에 묶여 있는 거예요. 팔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형님, 스페이스X 유통 물량이 전체 지분의 5%도 안 됩니다. 유통 물량이란 실제로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의 비율이에요. 역대 최대 IPO라면서 왜 이렇게 적냐고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조적 한계예요. 기업 가치가 약 2,060조 원인데 통상적으로 15에서 20%를 풀면 400에서 500조 원어치를 시장이 한꺼번에 소화해야 해요. 거시기 말입니다, 형님. 미국 전체 IPO 시장이 10년 동안 조달한 금액이 약 680조 원입니다. 한 회사 IPO가 10년치 시장 규모랑 맞먹는 거예요. 시장이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둘째는 머스크의 지배력 유지입니다. 주식이 많이 풀릴수록 외부 주주들 영향력이 커지거든요. 테슬라에서 주주들한테 시달렸던 경험이 있으니까 스페이스X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실제로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은 약 130조 원어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역대 최대 IPO에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으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130조 원짜리 파일을 서로 사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얼쑤. 형님, 수요는 어마어마한데 공급은 극히 적어요. 당연히 가격이 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에 락업 완화 논의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인과 체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유통 물량 5% 미만, 희소성, 상장 첫날 급등, 20년 묶인 기존 주주들, 매도 욕구 폭발, 매도 물량 쏟아짐, 급락, 이 구조예요. 형님, 좀 더 생생하게 그려드릴게요. 상장 첫날을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주식을 사려고 몰려들어요. 아따, 형님.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증권사 앱 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열리자마자 공모가 대비 2배, 3배. SNS에서는 스페이스X 대박 얘기가 난리예요. 이때 기존 주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스페이스X 주식을 수십, 수백 달러에 샀어요. 이미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수익이 나 있는 겁니다. 첫날 고점에서 팔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20년 묶인 주식인데 더 오를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팔고 나가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인생 최고의 엑시트 타임입니다. 거시기 말입니다, 형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흥분해서 고점에 사는 순간 기존 주주들이 20년치 수익을 털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 주주들의 엑시트 창구가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런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상장 첫날 급등 후 수개월간 하락했어요. 슬랙도 상장 초기 고점 이후 꾸준히 내렸거든요. 기존 주주 물량이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겁니다. 아따, 형님, 스페이스X는 이 패턴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유통 물량이 5%밖에 안 되니까 변동성이 훨씬 클 수밖에 없거든요. 형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첫날 이후에도 변수가 남아 있어요. 나스닥이 올해 규정을 바꿨거든요. 원래는 신규 상장사가 나스닥 100에 편입되려면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2026년 5월부터 시가총액 상위 40위 안에 드는 대형 신규 상장사는 상장 후 15거래일 안에 편입될 수 있게 됐습니다. 얼쑤, 형님. 업계에서는 이걸 패스트 엔트리 룰이라고 부릅니다. 스페이스X가 편입되는 순간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이 의무적으로 스페이스X 주식을 사야 해요. 6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추종하거든요. 유통 물량이 1%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이 자금까지 쏟아지면 가격이 다시 한번 튈 수 있습니다. 거시기 말입니다, 형님. 첫날 조정이 왔더라도 편입 시점에 또 다른 급등이 오는 거예요. 변동성이 2번 오는 구조인 셈입니다. 자, 그럼 테슬라 얘기를 해볼게요. 테슬라는 이미 상장된 회사인데 스페이스X 상장이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은 2가지 경로입니다. 첫째는 자금 이탈이에요. 지금까지 스페이스X에 투자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던 사람들이 테슬라를 샀어요. 테슬라가 유일한 간접 투자 경로였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가 직접 상장되면 이 사람들이 테슬라 팔고 갈아탈 수 있습니다. 아따, 형님. 둘째는 심리 연동이에요. 스페이스X 상장 초기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서 실망감이 퍼지면 머스크 전체 생태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여파가 테슬라까지 번지는 겁니다. 반대로 스페이스X 상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머스크 프리미엄이 강화되면서 테슬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어요. 결국 스페이스X 상장의 초기 흐름이 테슬라 주가의 단기 방향을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가 됩니다. 얼쑤. 근데 형님, 당기 노이즈가 아무리 커도 중장기 방향은 결국 테슬라 본연의 펀더멘탈이에요.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까지 가냐? 에너지 사업이 얼마나 크냐? 옵티머스 로봇이 실제로 돈을 버냐? 이게 테슬라 주가의 진짜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흘러갈지 시나리오로 뜯어볼게요. 시나리오 A입니다. 락업 완화 없이 정상 IPO로 진행되는 경우에요. 스페이스X가 180일 락업을 그대로 유지해요. 상장 첫날은 유통 물량 5% 희소성에 기대감까지 몰리니까 급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기대감이 클수록 실망도 커요. 거시기 말입니다, 형님. 공모가 대비 너무 높게 열리면 이 가격은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바로 팔면서 급락이 오기도 해요. 일로 거래일 뒤 나스닥 편입으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한 번 더 출렁이고 6개월 뒤 락업 만료 때가 진짜 변수입니다. 변동성이 3번 오는 구조예요. 시나리오 B입니다. 락업 완화가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에요. 상장 첫날부터 기존 주주 일부 매도 허용. 급등 후 급락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따, 형님, 흥분해서 첫날 들어간 사람이 기존 주주들의 엑시트 창구가 되는 거예요. 이후 나스닥 편입 시점에 다시 한번 반등이 올 수 있어요. 변동성이 2번 오는 구조입니다. 시나리오 C예요. IPO 자체가 지연되거나 조건이 크게 바뀌는 경우입니다. 락업 논의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신을 키워서 수요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거나 SEC가 제동을 거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역대 최대 IPO라는 기대감 자체가 꺼지면서 시장 전체가 실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형님, 이게 가장 나쁜 시나리오예요. 핵심 체크 변수는 하나입니다. S1 공개 시 락업 조건이 어떻게 명시되냐?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기존 주주가 얼마나, 언제부터 팔 수 있는지. 이게 상장 초기 변동성의 크기를 결정하거든요. 아따, 형님. 정리합니다. 스페이스X IPO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구조는 역대급으로 복잡해요. 유통 물량 5%에 락업 완화 논의까지. 2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흥분해서 첫날 들어간 사람이 기존 주주들의 엑시트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장 첫날 절대 흥분해서 바로 매수하지 마세요.
오늘 아우가 드린 보고 도움이 되셨습니까? 형님들, 이런 정보 계속 받고 싶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이소.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지 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로 눌러주십시오.